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내 확진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4천 명이었던 도내 확진자는 한 달도 안 된 이달 16일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내 변이 바이러스는 484건으로 강릉이 140건으로 가장 많고 원주 88건, 춘천 47건 순입니다.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이달 둘째 주 96.8%로 전국 평균 수치보다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 코로나19 시국에 힘들게 데려왔는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이탈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더 높은 임금을 준다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농가들의 손해는 막심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 올해 4월 불법 체류자 신분의 부부를 소개비 70만 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월급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머물렀던 방입니다. 농민들이 아름아름해서 구하다 보니 이렇게 말없이 사라져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심각한 인력난에 불법 체류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은 애가 타들어갑니다. 돈도 없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참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데려와서 쓰는데 얘네가 그거를 최소한 다 안 해주고 갔다는 게 좀 속상하고.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데리고 온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을 준다는 곳으로 몰래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한 팀에 지금 급여가 한 달에 450까지 뛰었다고요. 그러면 인건비도 안 나와요. 올해 강원도 7개 시군을 통해 농가에 배치된 계절 근로자만 380명. 이 가운데 60여 명이 이탈했습니다. 입국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격리 비용도 지자체와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이탈자가 생길수록 재정적인 손실도 늘어나게 됩니다. 근로개선 여건에 관련돼 가지고 좀 이렇게 불만이 있고 또 이탈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은 제가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코로나19 이후 농산물 값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힘들게 구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무단 이탈이 늘어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평창 대관령은 올림픽 유치를 전후해 부동산 투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이 투기 행렬에 심재국 전 평창 군수도 뛰어들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군수 재임 시절 거래도 없이 토지가 분할됐고 한가운데로 길도 뚫렸는데 심 전 군수는 이 과정에 지위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재국 전 평창 군수는 지인 4명과 함께 군의원 신분이었던 지난 2005년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3만 3천 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16억에 매입했습니다. 구입 당시에는 1개 필지였지만 10년 뒤 19개 필지로 나눠졌고 한 사람에게 모두 28억에 팔렸습니다. 10년 동안 3차례 토지 분할이 있었는데 매각 직전이자 심 군수 취임 직후에 토지 분할이 집중됐습니다. 소유권 변동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땅을 더 비싸게 잘 팔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매각 전 무리하게 토지 분할이 이뤄진 건데 이를 결정할 허가권자는 토지 소유주 중 한 명인 심재국 전 군수였습니다. 토지 매각 이듬해에는 해당 부지를 관통하는 2차선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도로는 2014년 4월 심 군수 취임 전에 이미 기획재정부가 올림픽에 꼭 필요하다며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했지만 정확한 노선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 전 군수가 토지 분할 허가권과 도로 개설 정보를 활용해 부적절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대관령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대감에 전국에서 투기꾼들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2002년에 재벌들은 땅을 안 샀어요. 어디든지 다 기회에 내고 와서 다 장난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 부동산에 따지면 물건이 안 나오니까
심 전 군수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10년 동안 보유한 땅을 팔아 얻은 것 치고는 수익이 적당한 수준이고 토지 분할과 매각은 다른 소유주가 주도해 잘 몰랐으며 매각과 분할, 도로 개설 등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정 세력이 취득한 지 17년, 매각한 지 7년이 지난 땅 문제를 들추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릉의 한 단위 농협에서 부당 정보, 간부 전횡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방도로 개설과 진입로 보수 공사를 둘러싸고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홍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강릉의 한 단위 농협이 소를 출하하는 특수직 업무 담당 직원 A씨를 주유원으로 인사 발령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농협 조합장의 위법 사실을 진술했더니 보복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 4월 노동위는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농협은 A씨와의 계약 만료일을 며칠 앞둔 7월 23일에야 A씨를 원직으로 복귀시켰고 이후 매년 갱신하던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 23일에 발령을 안 내주면 벌금 물잖아요. 3일 남겨놓고 원대 복귀시키면은 자기들 벌금 안 내려고 하고 개인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달 초에는 조합장이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농협 앞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이 160m, 폭 6m인 도로 개설에 들어간 돈은 4,600만 원. 총회에서 보고되지 않았던 사안이고 부득이 신규 사업을 벌일 때 거치는 이사회도 무시됐습니다. 올해 사업 계획에도 없고 우리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도 없이 두 번을 포장 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와 이어지는 농협 주차장 진입로의 덧씌우기 공사도 3,600만 원이 들었는데 반년 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었는데도 신청도 하지 않고 신규 공사를 진행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기 개인 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못하든지 AS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일 같은 거 돈을 막 주고 이거를 재포장한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지난 2019년에 두 건 모두 승인을 받았지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고 농협 정관상 해당 연도가 지나가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을 잊었다며 일종의 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로 개설을 하는 시기에 또 보니까 먼저 시행을 한 게 절차를 이제 이행을 안 하고 먼저 시행한 게 이게 이제 저희들 불찰이죠. 한편 해당 건은 조합장과 감사, 일부 이사 모두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신청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헐값 매각 의혹에 휩싸인 한중대학교 광희학원재단의 부동산 거래 문제를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광희학원 관할청인 강원도교육청이 거래를 무효로 하고 소유권을 학교재단으로 돌려놓으라고 재단 측에 통보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광희학원의 수익용 부동산에 대해 거래 행위가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학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폐교한 대학교의 부동산이었지만 관할청인 강원도 교육청은 허가 없는 거래에 대해 원인 무효를 선언하고 파산 관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말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할청이 허가 없는 거는 그 자문 결과 세 군데 다 일치를 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파산관제인 측에다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그게 이행을 다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 결과를 즉시 제출해달라고는. 지난해부터 법원 경매와 이미 매각으로 팔린 광희학원의 부동산은 10여 건, 거래액만 20억여 원에 달하고 매수자는 10명이 넘습니다. 관할청의 결정에 따라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 기존 광희학원의 부동산 거래를 무효로 하는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말소를 요청을 하든지 말소를 만약에 해야 한다고 전제를 한다면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물건 중에는 소유권이 바뀐 사례가 있고
리모델링을 통해 원래 건물 가치보다 올라간 부동산도 있습니다. 거래 이후 1년 안팎의 시간이 흐른 만큼 시세 변동과 금전적 손해에 대한 다툼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당 부동산 거래가 무효가 되려면 법원에서 등기 말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파산법과 사립학교법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원이 교육청의 논리대로 거래 무효를 인정할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이제 헐값 부동산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용호입니다. 강원도청사 신축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가 어제 발표한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도청 신관과 교육고시동은 D등급, 본관과 별관은 C등급으로 안전성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사 신축에 대한 도민 1,534명의 인식조사에서는 찬성이 70.4%로 반대 12.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11만 제곱미터에 지하 3층, 지상 6층, 사업비는 총 3,089억 원입니다. 청사 부지와 장소에 대해 강원도는 앞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절차는 차기 도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농가의 자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범 도입하는 질병관리 등급제에 강원 산란계 80개 농가 가운데 20% 정도인 15개 농가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 등급제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보상비는 평가액의 80%에서 60에서 75% 수준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경찰이 강릉 유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영동사업단 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와 강원도 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LH 간부와 관련해 유천지구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직원 2명에 대한 추가 의혹을 확인하고 부패방지 권익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현재 9건 27명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 수입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 지역 수출액은 2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출은 46.6%, 수입은 39.3%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전기 전자제품 4,400만 달러, 기계류 정밀기기 3,900만 달러였으며 수입 품목은 천연가스 1억 6,200만 달러, 석탄 9,70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구간 철도 건설 사업 1, 2, 4 공구 사업자가 선정되는 등 사업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해 북부선 설계 시공 일괄 발주 구간인 4개 공구 가운데 1, 2, 4 공구에 대한 낙찰자를 선정하고 1공구는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 1원까지 7.7km 구간에 사업비 2,838억 원을 투입하며 2공구는 교동에서 연곡면 박내리까지 12.4km 구간으로 사업비 2,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남강릉 신호장에서 강릉역 1원 구간인 109는 우선 시공분이 포함돼 있어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 기업에 임금을 90%까지 지원합니다. 춘천 청년 일자리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 청년에게 정규직 일자리와 교통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장에는 임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사업장에는 정규직 청년에 대한 임금 90%를 2년간 월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춘천시는 중소기업과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26일까지 청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소규모 신생기업 지원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 입주 협의가 많아 논란이 됐던 강원 혁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6개 층 가운데 2개 층은 지방행정연구원이 추가 이전 인원을 위한 임시청사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4개 층 42개 호실에 대해 일반 기업들의 입주 신청을 받습니다. 입주 협의를 진행했던 건강보험공단 산하 고령화연구소와 강원경제진흥원은 입주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탁업체 부실 운영 등으로 2017년 이후 가동이 중단됐던 한약재 유통지원 시설을 평창군이 직역 운영하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말부터 평창군 진부면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센터에 시설 운영비를 투입하고 진부농협과 업무 협약을 맺는 등 직영 운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는 지역에서 생산된 당귀 500톤과 일천궁 16톤을 수탁 계약했고 작황에 따라 실제 처리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화천군이 관광지 코로나19 방역단을 모집하는 가운데 관광업계 실직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화천군은 방역단 36명을 모집해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연말까지 주요 관광지와 상가 밀집지에서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대상은 1년 이상 화천군에 거주한 주민인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의 실직자와 휴직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는 상품의 물류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이어지는 이번 물류비 지원 사업은 지난해 재무제표상 운반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제외한 50% 범위 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양구 지역의 제조업 등록기업 가운데 8월 19일 기준으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